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제목은 느리게 숨쉬기입니다. 네, 깊고 느리게 숨을 쉬는 것이 생각보다 건강에 주는 장점이 많다, 이런 저 소식인데요. 이 느리고 깊게 쉬는 호흡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그 연구가 상당히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새는 연구 결과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이거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숨을 좀 느리고 깊게 쉬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가지 세고요. 어허. 다시 반대로 또 5을 세면서 숨을 내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한 10초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몇 번을 하고 나면 금방 그 자리에서 한층 더 편안하고 집중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매번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 쉬워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20분씩 해가지고 일주일에서 몇 번 정도 할 것을 추천하네요. 이걸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브레스 워크라고 이름이 생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역사상 특히 그 아시아 지역 같은 데서는 수천 년 동안 이런 숨쉬기 방법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과학적인 연구가 줄줄이 쏟아지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 조절을 하면서 뭐 간단히 고혈압이라든지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컨디션을 좋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많은 장점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사실 수천 년 동안 뭐 우리가 들어보는 요가라든지 명상, 티벳의 불교 이런 곳에서는 많이 이용해 오던 것이죠. 근데 요새 이것들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서방 국가들에게도 인기가 최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연구가 요새 상당수 국가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네. 제가 이게 해보니까 팽 돌아가지고. 그죠?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동안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원래 제가 그러니까 숨을 뱉고 쉬고 하는 거, 그러니까 뱉고 들이마시는 거가 한 1초 정도 걸리는데 이걸 10초까지 늘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봤더니 어지러워요. 약간 어지러워요. 팽 돌아요. 네. 그러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다고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숨 쉴 때 1분에 한 16번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하면 하루에 한 23,000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하는데 근데 이 연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바삐 생활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짧고 깊이 없이 쉬는 이 호흡 습관이 우울증, 고혈압, 불안감 이런 데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시도를 해봤더니 과학적으로 환자들 고혈압 환자 혈압이 내려갔고요. 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함의 증상을 낮춰주고 불면증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의 킹스 칼리지에서 나온 결과도 보면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증을 훨씬 더 쉽게 매니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관절염 환자들에게도 좋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우리 자동차 타고 갈 때 운전할 때 좀 천천히 가게 하기 위해서 스피드 범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같이 속도를 줄여서 의도적으로 좀 해보면 마음이 더 평안하고 고요해질 수 있다고 추천하네요.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해보니까 천천히 쉬려면은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를 많이 뱃속에 넣어야 되는데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에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공기를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복식 호흡하고도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느리고 깊게 숨을 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요즘 뭐 대규모 상업적으로 전개가 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이 런던에 베이스를 둔 이 숨 고르기 코치라고 본인을 설명하는데 리치 버스터기라는 사람은 이 책도 내놨어요. 책의 그 제목이 엑스헤일이라는 이런 제목인데 그러면서 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자기 회사에 요새 큰 회사들이 그 의뢰가 쇄도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직장 내 뭐 브레스워크 리트릿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형 기업 코퍼레이트 차원의 워크숍도 이런 걸 갖고요. 또 매니지먼트 컨설팅 회사들이 이 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새 자기가 너무너무 바쁘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최고 장점은 물론 지금 핑 돈다 그러셨지만 네네. 너무나 간단해서 인기를 끈다 그러고요. 또 이런 분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본인의 그래요. 상태를 조금만 하다 보면은 변화가 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쪽에 기계도 나올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계가 나오면서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제 기계를 따라서 앞에 놓고 하는 거고 또 이런 기계들은 이 본인의 생리적인 반응이나 호흡 운동 이 모두를 기록해 놓고요. 통계까지 내주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추천해주고 또 지금 방향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이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앞서 깊고 느리게 숨을 쉬는 게 뭐 우울증도 완화가 되고 불안감이나 고혈압에도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 큰데요. 이 내용도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최근에 바로 여기 가까운 US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예. 이 US에서 이 그룹을 둘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흔히 이제 쉬는 모습이죠. 눈을 감고 조용한 이미지를 보면서 음악에 릴렉스한 이 명상에 잠긴 상태였고 네. 두 번째 그룹은 이 숨쉬는 엑서사이즈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방법을 컴퓨터에 따라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5초 간격으로 하루 2번씩 5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주가 지나고 나서 두 그룹의 피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차이를 보여준 거예요. 네. 이 두 번째 그룹, 이 숨쉬는 방법을 했던 그룹에서는 알츠하이머 병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그 베이타 아밀로이드 프로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프로틴 레벨이 첫 번째 그룹에 비해서 크게 줄어드는 걸 봤는데 연구팀이 놀란 것은 이 줄어든 폭이 기대했던 것보다 한층 컸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예. 근데 이 정도 크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이 연구팀이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물론 알츠하이머 병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년층을 생각하는데 젊은 층에서도 이렇게 낮아진 것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 베이타 아밀로이드 레벨이 낮으면 나중에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하면서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모든 사람들의 웰빙에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지금 느리게 숨쉬기 아까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들이마시는 걸 1, 2, 3, 4, 5인지 5천인지 모르겠는데 다섯을 세면서 들이마시고 하나, 내쉬면서 둘, 다섯을 셋, 넷, 세는 다섯. 겁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다섯을 쉰다는 얘기는 한 번 들이킬 때 다섯 가지 쉬고 한 번 내뱉을 때 다섯 가지 쉬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합쳐서 10인 거죠. 네. 근데 그 다섯 가지 쉬는 뭡니까 텀이 이게 길냐 짧냐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연구에 어떤 타입의 숨쉬기 방법인지 어떤 종류가 더 좋은지 그런 건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리고 지금 추천하는 이 빈도수가 얼마가 좋은지도 아직까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은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기계가 개발이 된다는데 그 기계를 이제 입에다 달고 하면은 들어 마시고 나가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기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분 정도 한 번에 하면서 일주일에 4번이나 5번 정도. 그러니까 뭐 매일은 안 해도 되겠죠. 지금 가이드라인은 그거인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더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결론이 밝혀지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좀 조절이 있겠고 또 이 중에서도 어떤 타입이 제일 좋겠다 그런 뭐 발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기계 그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 산소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뿜어준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방법이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긴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누구에게나 뭐 노년층, 젊은층 다 좋다 그러고 이번에 또 US 연구 보면은 뭐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는데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숨쉬기하고 알츠하이머 병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베이타 아밀로이드 프로틴이라는 게 뭉쳐가지고 그 플래크라고 부르는데 그게 뇌 안에서
뇌세포를 많이 파괴하는데 네. 그 4주가 지난 뒤에 피 검사를 해봤더니 그 레벨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백질을 안 생기게 하면 되는 거네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렇죠. 근데 알츠하이머가 뭐로 인해서 이게 생기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낮아진 걸 보고는 지금 깜짝 놀란 건데 알츠하이머 병은 우리가 지금 뭐가 일으키고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 베이타 아밀로이드 프로틴으로 인해서 우리 뇌 속에 정상적인 그 신경세포, 뉴런이 막 파괴되고 다 사라지고 재구실을 못하게 되면서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유는 모르죠. 제가 이거 얘기 나누면서 계속 한번 해봤더니요. 네. 그러니까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산소를 많이 이제 몸에다 넣고 숨을 네. 들이쉬면서 그리고 뱉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또 많이 뱉는다. 이런 거가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현주 씨 연구팀에서 합세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뭡니까 로키 마운틴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면은 정말 좋겠네. 깨끗한 그러게요. 공기로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아, 이 남가주는 아니, 조금 이번 네네. 주말에 한번 시도 한번 해볼 참입니다, 제가. 네, 20분 정도.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